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박정희의 충효사상 연구 부제로 현대효 패러다임의 관점에서를 연구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효학과 석좌교수 김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한 소논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제2장 충효사상의 이론적 고찰, 제3장에서는 박정희의 충효사상, 제4장에서는 박정희 정신과 충효사상의 적용과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5장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모가 지어준 그의 이름 발울정, 빛날희 그대로 역사의 연수가 거듭할수록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회자되며 바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5천년 한민족의 가난과 안위의 문제를 해결하렸고 신명을 바쳐 5.16 혁명을 단행하여 조국의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헌신 봉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부국 강병의 초석을 놓으며 민족중흥의 재단에 부부의 고귀한 생명마저 바쳐 애국 애족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구미 상무리 빈농의 박상빈 백남이 부모의 7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동장의 고전인 효경에서 공자가 말한 대로 인격을 바로 세워 인생의 도리를 다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쳐 내 이름으로 부모님까지 영예롭게 만드는 것이 효의 종착이다라고 한 효도를 다하였으니 가히 충효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62세를 일기로 서거하셨는데요.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역임하셨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그가 즐겨선 효대로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생명 조국을 위해 살다가 시사역위 하늘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박정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정치, 경제, 산업, 새마을 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정희의 충효 사상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 논문을 쓰게 된 동기는 국내외의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람됨과 위대한 치적을 뒷받침하는 그의 정신 혹은 사상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박정희의 충효 사상의 측면에서 연구 고찰하여 현대 사회와 후대의 시사점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4권의 저서와 6필일기, 시와 수많은 휘호 등을 남겼으니 저서를 연대선으로 보면 1963년도에 우리 민족의 나갈 길, 그리고 국가와 혁명과 나, 1971년도에 민족의 저력, 1978년도 민족 중흥의 길, 그 외에 일기, 시, 또 음악 가사 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박정희가 직접 쓴 저작들과 휘호 및 박정희의 대통령 재직 18년간의 100대 치적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박정희의 충효 사상과 활동을 파악하여 현대효의 패러다임으로 분석, 정리하여 그의 리더십, 치적 활동과의 상관성을 도출하고 아울러 그의 충효 사상의 현대 나라 사랑과 국민 사랑의 차원에서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발견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도에 민족 중흥의 길이라는 저서를 남기고 그 책 속에 조화의 정신 제하에 걸해서 우리 결의의 특유의 생각과 생활 자세는 조화의 정신 또는 화합의 정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으로 집약되며 이것은 한마디로 인류 사회를 널리 돕는다는 뜻입니다. 충효 사상은 현대 문명 사회의 필수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직접 그가 언급하기를 충효 사상이라고 하면 흔히 낡은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배척해 버리려는 경향도 없지도 않으나 그 정신을 살펴보면 현대에 되살려야 할 아름다운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의 근본은 자신에 대한 성실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충효 사상은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로운 생활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개인이다. 개인이 우선 자기의 마음가짐을 성실하게 갖고 남에게도 참되고 진실하게 대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작 1978년도니까 그분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역저인 민족 중흥의 길에 분명히 조화의 정신이라는 소제목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큰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익인간, 충효사상 이런 소제목을 넣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하의 박 대통령의 충효사상에 대한 직접 서술 내용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화랑도의 조화와 협동 정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랑들이 배우고 실천했던 조화와 협동의 정신은 우리 결의의 총화 단결 전통에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 결의는 그 숱한 국난을 극복하는 피어린 항쟁 속에서 너와 나의 구별 없이 힘을 모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길러왔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생각 속에 개인과 국가의 조화가 슬기롭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효의 재해석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 문화와 효를 연구해온 홍일식 박사, 전 고려대 총장이시며 전 세계 효문화 총재를 역임하신 홍일식 박사는 효심과 효행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21세기 효행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효심이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치사랑이라면 이것이 행위 형태로 나타나는 효행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효행의 모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농경사회의 효행의 모델이 부모를 향한 무조건적 희생과 봉사였다면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효행의 모델을 창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아시아 3국,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를 많이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임마누엘 페스토라이스 전 경희대에 와서 국제대학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교수는 한국 효문화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국에서 효도는 반드시 부흥시켜야 할 한국의 전통이다. 하지만 효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도를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효도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요청에 따라서 현대효의 재해석을 보면 조화의 효, 조화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하모니지요. 그리고 효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HYO, 한국어를 미국식 발음으로 효, HYO는 약자가 약어로서 Harmony of Young and Old의 그 머리 글자를 따면 HYO가 되고 또 한글의 효가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강조한 조화로운 생활을 현대의 보편적 언어로 보면 하모니 생활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한글의 효를 영어식 발음 HYO, Harmony of Young and Old, 이것은 효는 노소 간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의 하모니, 조화, 화합, 소통, 공감, 상생으로 명명 해석하여 현대적 효학을 정립, 세계 최초의 효 전문 대학원 대학교인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1997년 12월 5일 설립한 최성규 총장의 견해와 우연의 일치 이상으로 상통함을 주목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국의 4대 문화 자랑을 보면 음식에 있어서는 김치 그대로 외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비빔밥이 최근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치와 비빔밥은 각 그 양념들이 서로 하모니 조화롭게 되었을 때 아주 맛깔스러운 새로운 김치 비빔밥의 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운동 중에는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태권도를 영어로도 태권도 그대로 쓰고 차렷 경례 이렇게 한국 구령을 그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정신면에서는 K효, 한국의 효가 HYO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앞으로 세계 효 문화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도 K-팝이 아시는 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BTS 그래서 방탄소년단 한국어가 영어화 대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보도되지만은 빌보드 차트에 4주 연속으로 BTS 노래가 1위를 차지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의 BTS 노래에 열광하고 매료되어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긍지가 남달리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해방 후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 동족 상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압축된 기간에 앞선 지도자들과 선진들의 피 어린 땀과 눈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국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부흥과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학자 유명한 엘빈 토플러는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된다. 이를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의 박정희를 평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 에즈라 보글 교수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박정희는 헌신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청렴했으며 열심히 일했다. 그는 국가에 일신을 바친 리더였다. 엄청난 애국심과 강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에즈라 보글 교수는 90세로 작년 연말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동아시아 학계의 권위자이며 동북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연구를 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 박정희는 비전과 애국심이 한국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의 덩쇼핑 전문가와 또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 학자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보글 교수는 일본, 중국에서도 많은 책을 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글 교수는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현재 강원택 교수님은 종래 서구 학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6.25 전쟁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보겔 교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제사회에서 학문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 송영길, 잘 아시는 우리 한국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5월 3일 동작구 현충원의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마친 뒤 방명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주 국방, 공업 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 의미 있는 평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외국인 유명한 학자들의 평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의 사람됨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 세계 수준의 학자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대학 사학과 석자 교수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박정희는 진정으로 국력을 키웠다. 그는 다른 후진국 지도자와 달리 부패하지도 않았다. 1970년대는 박정희가 중화공업 정책으로 국가기관 산업을 이뤄냈다. 1980년대도 박정희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폴 케네디 교수는 세계 최병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으면 경이롭게 본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MIT 정치경제학 앨리스 엠스턴 교수는 박정희의 역사적 큰 공헌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 하에 한국을 저개발의 농업국가에서 고도로 성장한 공업국가로 변모시킨 바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 카터 에커트 교수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에 확고한 철학과 원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시적절한 제도적 계획을 단행했다. 매우 창의적이며 능률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카터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이었던 오버홀트는 박정희 근대화 성공으로 중산층 창출이 되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야말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정교과서의 고교 또 중학교 교과서에 박정희에 대한 치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미국의 36대 린던 존슨 대통령은
한국의 박정희 같은 지도자는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박정희로 인해서 소련의 남한 공산 통일의 깃털이 좌절되었다고 영국 수상 제임스 갤러거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벤치마킹해서 말레이시아를 아주 경제 부흥을 크게 시킨 말레이시아 총리 마터르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기업을 일으켜 국부를 정진시킨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통 관료로서 젊은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고건 국무총리는 회상하기를 매 회의마다 우리 농촌과 국토에 가졌던 뜨거운 애정, 빈곤했던 우리 역사에 대한 한에 가까운 처절한 심정, 그리고 빈곤을 극복하여 경제대국을 이룩하려는 치열한 집념에 숙연해지곤 했다라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는 그의 아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팬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로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한국의 박정희를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카리요프는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기를 많이 읽으며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참고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정책은 중국 경제개발의 훌륭한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버트 험프리 미국 부통령은 박정희는 적어도 한국에서 가장 작으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가난한 절대 빈곤의 후진국에서 한국보다 잘 살던 동남아 나라들을 따돌리고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박정희가 있었기에 한국은 공산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없었으면 한국은 공산주의에게 흡수당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이 있으면 아무 책이든지 한국어든 다른 언어로 쓰였던 모두 구해달라. 박정희는 나의 롤 모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 사상의 이론적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가정에서 효도를, 국가에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줄이면은 가효국충 혹은 효충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효충 정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연구도 했으며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1977년도 문교부에 대한 초도 연두 순시에서 한국 사상의 핵심은 성숙한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그 정신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인본주의다.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추궁에 들어가면 끝닿는 곳은 효도라고 생각한다. 친구끼리 사랑하는 것, 이웃끼리 사랑하는 것,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모두가 사랑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효도는 모든 행위의 근본이며 충효는 같은 뿌리라고 했습니다. 옛날 군주 시대에는 임금에 대한 충을 잘 했겠지만 오늘날에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가 곧 충이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충효에 대한 설파는 민족 문화의 재발견과 새마을 운동 등 조용한 정신혁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충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로 충성 충자의 글자를 보면 가운데 중 더하기 마음심, 즉 한가운데의 마음, 곧 성심 성의를 다하는 진실된 마음을 의미하고 윤리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성실성, 즉 진심, 충실, 성실 등의 의미가 그 원뜻인 것입니다. 결국 충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례를 보면 충을 다함으로써 나라를 보위한다, 진충보국,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의 본질은 직분 충실, 나라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다음 효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는 인륜 질서의 근본이고 부모 자식 간의 원초적 사랑, 천륜, 생명 존중 사상으로 일컬어지는데 효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할 고자와 자식 자자의 글자를 합친 글자로 보느냐, 늙을 노자와 자식 자자의 글자를 합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 즉 정신적 효와 물질적 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예기 예운편의 부자 자유라고 했습니다. 먼저 부모의 자식 사랑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경우라도 친함이 있어야 한다. 부자 유친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양 성년들의 효에 대한 관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효백행지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효는 모든 인간 행위의 근본이다. 효경의 공자는 효는 덕의 근본이요 모든 가르침이 효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효경 계종명의장에 자활부요 덕지보냐 교지 소유생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교육이나 인성교육에서 효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효란 하늘의 법도이며 땅의 의리이고 사람이 실행해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자활, 부효, 천지경, 지지희, 민지행이라 했습니다. 또 공자께서는 하늘과 땅이 낳은 생명 중에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자활, 친지지성, 인위기, 인지행, 막대, 의효, 효를 중요히 여겼고 우리의 조상들은 가정과 서당 등에서 효를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교자를 한번 살펴보면 간체자로 교육의 교자는 효도효 더하기 플러스 칠복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효를 회초리로 쳐서라도 먼저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가정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배우게 하라 반대 말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효를 가르쳐야 자식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의 효의 확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효경 천자장에서는 공자는 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고 과거로 말하면 왕이나 임금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천자는 이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느니라. 어버이를 사랑과 공경을 다하여 섬기면 덕의 가르침이 만백성에게 가해져서 사해 천하의 모범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천자의 효이니라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효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맹자는 내 부모를 존경함으로 남의 부모도 존경해야 되고 내 자녀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남의 자녀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여 효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의 모든 고등 종교의 성현들과 경전들은 효를 하나같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효에 대한 견해들을 요약해 보면 효라는 단어와 정신은 특히 한국 민족에게 수천 년 내려오는 정신문화 유산으로 도덕성의 근거를 제공해온 생명 철학이요 사랑 실천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심오한 본원이며 모든 고등 종교 교리의 시작이요 내용입니다. 효는 부모 공경, 즉 효는 우주의 법칙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는 오늘날 위기에 처한 인류 문명의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효를 알아보면 효는 오상의 뿌리다. 오상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5가지 도리, 그것은 인, 의, 예, 지,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1392년 이태조께서 패조 이성계께서 당시에 아주 최고의 학자였고 사회 개혁 정치 지도자였던 정도전으로 하여금 이 오상을 서울에 사대문을 짓고 거기에 이름으로 이 오상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가면 동대문이라고 서 있지 않고 흥인지문, 그리고 서대문은 흥인의 돈이문, 또 남대문은 숭예문, 홍지문은 북대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는 보신각, 종소리를 듣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보신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 지신, 그래서 오고 오는 후세 우리 민족의 신하들과 또 관리들과 모든 백성들이 인간의 참 도리인 인의 예지신을 잘 지키도록 염원하며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과연 이 뜻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인의 예지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경대의에서는 효는 오상의 근본이다. 그래서 효를 잘하면 인을 할 수 있고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의롭고 정직하고 효자 효녀는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지식 탐구를 잘하며 신뢰 신용이 있다, 이런 뜻으로 효는 오상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교의 효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불교나 기독교에서도 효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을 보면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다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대정장 42장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성경에서 부모 공경,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명심보감, 치가의 원리,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자요상친낙, 가화만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댁에나 큰 집에 가면 액자로 이 글자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요상친낙, 자식들이 효도하면 양친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연후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만사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만사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자요상친낙, 가와 만사성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효의 본질과 확증을 좀 더 살펴보면 효는 생명 존엄화입니다. 효의 본질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선조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효는 생명사랑 윤리입니다. 효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시작하여 부모의 생명, 자기의 생명, 형제의 생명, 친구의 생명, 친척의 생명, 인류의 생명, 만물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는 인효일치입니다. 효는 천리의 실천입니다. 효도는 확충성이 있습니다. 공손하고 충성스럽고 신용이 있고 장엄하고 용기 있고 공경하고 인민, 애물 등은 모두가 효의 확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역대 왕들이 계셨지만은 세종대왕을 우리는 성왕이라 할 정도로 애민 충효 사상이 투철한 아주 성왕이었습니다.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애민 민본 사상이 투철했고 어진 임금인 세종대왕께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여 효를 가르치기 위해 훈민정음 창제를 서두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는 삼강행실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가정에서는 충효를 전하고 세세로 인경을 지킨다 하는 어필, 친필을 써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후한서에 보면 나라를 구할 충성된 신하는 효자의 가문에서 구한다. 우리 세종대왕의 친필, 어필을 한번 보십시오. 가전충효, 세수인경.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나라 사랑 정신은 아주 독특하고 그분의 3대 리더십 또 나라 사랑 정신을 보면 멸사봉공의 정신, 창조와 개척의 정신, 유비무한의 정신으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적생, 생적사, 죽으려고 나아가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명필이신 김정희의 생가에 가면 천하 1등 충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1등 인간은 누구냐? 충과 효를 다하는 인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효 정신은 한국의 정신이다.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효 정신은 한국인의 정신이다. 이제 과거의 효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현대에 맞는 새로운 효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는 현대 HYO, 효, Harmony of Young and Old. 물론 영어 사전에 보면 Filial Pie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귀한 정신 문화를 법고 창신 면에서 온고 지신 면에서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는 법고 창신 면에서 우리는 효를 HYO, Harmony of Young and Old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르신과 젊은이, 노소 간의 하모니, 조화와 화합, 상생, 상호의 효, 상방 간의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풀어보면 이 HYO의 효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어울리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지역,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없는 것이 하모니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효는 HYO의 효입니다. 과거 봉건시대 농경사회의 효는 일방적이고
불평등하고 권위주의적이고 남존여비 가족이기주의, 여성과 어린이가 소외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자유민주주의 양성평등 사회 산업정보와 인공지능 AI 시대의 효는 상방적이고 관계적이며 인권평등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예경의 효인 것입니다. 하모니 효는 삼통이라고 합니다. 효는 통교적인 가치입니다. 효는 종교와 종파를 포괄합니다. 고등 종교에는 모두가 효가 있습니다. 또한 효는 통시적인 문화입니다. 효는 시대와 공간을 아우릅니다. 효는 과거와 현재, 구시대와 신세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들을 연결해 줍니다. 또한 효는 통념적인 정신입니다. 효는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습니다. 효는 누구나 지향하는 보편적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효를 창안하고 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하신 최승교 총장님은 국내외 여러 곳에서 초대를 받아서 특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최고 대학인 인민대학의 철학원에서 최승교 총장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가 효 세미나 HYO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중국에서는 최근에 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이 우리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 총장과 교수들을 초청해서 효 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참석해 초대를 받아서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교에서 효를 특강을 한다 하면 거의 다 참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이 효를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효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효는 우리 숫자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거기에 박사들이 수십 명이 연구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직접 비용,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숫자로 경비로 환산해 보니까 약 158조 원이 손실이 있었다. 2008년 기재입니다. 그때 국가 총 예산은 300조가 되지요. 다시 말하면 300조의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런 범죄로 인해서 매년 소실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것을 예방비용, 결과비용, 대응비용 등을 하면 약 19조 3천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강간과 성범죄는 28조 5천억이 손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취유인 등 많은 범죄로 인해서 아까운 개인의 돈과 국가의 이런 경제가 이렇게 물거품처럼 소실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효를 잘 가르치고 인의 예지신을 잘 가르쳐서 이 범죄를 절반만 줄여도 약 80조 원을 절약해서 그 80조를 가지고 자본금 100억짜리 회사를 8,0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000개 회사에 우리 젊은이들을 다 취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효라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킴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건전한 건강한 사회로 만들면 우리 사회의 도덕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 도덕 자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효는 돈입니다. 효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나 우리 교자 붙은 많은 교육부에서 효 교육을 잘해서 범죄 숫자도 줄이고 국가 재정도 확충하는 노다지가 바로 이 효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는 도덕이다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도 정직하지 못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망한 기업의 리더들이 남긴 교훈이 바로 이제는 도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멸망의 전조인 7가지 사회학이라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요.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가 있으면 국가가 망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첫째, 원칙 없는 정치가 있을 때 국가는 망한다. 노동 없는 부,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세태를 비꼬아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오늘 우리 교육에 그저 자기 상급학교 진학과 여러 가지 영어, 수학, 일변도의 교육을 하고 인격 있는 교육이 많이 등한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오늘 종교인은 많지만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희생이 없는 종교가 많을 때는 나라가 망한다.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한번 우리 모두가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 정말 천재적인 그런 많은 저서를 남긴 실사구시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의 인개념의 인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의 명칭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단지 자기 한 사람만 있으면 인이란 명칭은 세울 것이 없다. 가까이는 오교, 부모, 형제, 자, 또 멀리는 천하의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릇 사람과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께서 경의 제공이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하기를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해서 정명론을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하고 경제인은 경제기원다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한다. 그렇게 제 본분을 다하면은 그 정치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모니는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보면 조화, 화합, 화해, 공감, 소통, 상생입니다. 하모니는 미술에서 조화를 나타내고 음악에서는 화음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영어로 코스모스지요. 이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조화와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 수많은 악기들이 각각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 균형, 조화, 화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가정의 가족도 각자의 기능을 상호 배려, 존중, 보살핌으로 하모니를 이루어 자요상칭락, 가화만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모니는 피스를 넘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생명의 원리 또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케스트라 너무 멋있는 우리가 화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여러 수백 개의 악기가 연주되고 있죠. 우리 한국인으로서 현자라고 존경을 하는 120세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께서 효 특강을 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효가 왜 중요한가라고 설명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힘으로 운영되는 사회다. 예를 들면 후진국가, 군대와 경찰이 장악한 국가, 선군 정치 등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법 앞에 평등,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두 번째 단계다. 그리고 아주 선진된 아주 최상의 사회는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 종교계와 교육계가 책임을 지고 질서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효사상이 바로 질서요, 조화요, 화합이기 때문에 효사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충효 사상을 단적으로 말씀하면서 충효의 본질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공동사회 속에서 조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윗사람을 존경하고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며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존중하듯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효를 하면 인성교육이 바로 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역사적으로 효가 살아 있었을 때는 자살이나 타살, 성폭행, 강절도 등 범죄가 거의 없었으며
사회 지도층에서 선비 정신이 우리의 정신, 윤리 문화를 지탱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효 정신이 쇠퇴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여 온갖 폐륜 행위와 사회 병리 현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효교육과 효문화를 회복하면 윤리 도덕이 바로 세워져 폐륜 행위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장된 개념의 조화의 정신 위에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교육을 통해 남녀노소의 효심을 함양 내면화하고 효행을 습관화 실천하여 이를 잘 가르치면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의 인성교육이 바로 될 것입니다. 효를 통해 사람마다 바른 인성, 훌륭한 인격 형성으로 효가 살면 가정이 화목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회 안정, 직장과 공동체의 화합이 정진되어 가정 행복, 학교 행복, 직장 행복, 사회 행복, 국민 행복, 인류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효가 살면 나라도 산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21세기 효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상으로 제1부 박정희의 충효사상의 배경과 충효사상의 본질 및 현대적 개념의 조화의 정신, 하모니 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휴식 후에 제2부로 박정희의 충효사상의 적용과 실제, 현대적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